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이르면은 오늘 파이저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백신 접종하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여부도 아주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접종 후에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는데요.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발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약 47%가 접종을 받겠다라고 답했다는 AP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서 오늘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무려 68.6%가 우리 한인들은 접종을 받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20.8%는 받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또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0.6%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452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310분 68.6%가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고 받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4명 20.8%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8명 10.6%로 집계가 되어서 역시 우리 한국 분들은 다른 아시안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접종을 받겠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네. 라디오 코리아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1세대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부터 뭐 각종 예방 접종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도 네.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국가기관이 승인할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말이죠. 여론조사도 사실은 다른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좀 맞는다는 것도 확실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맞겠다든가 좀 맞을 생각이 있다든가 좀 네.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맞겠냐 안 맞겠냐 이렇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우리가 생각은 해보긴 해야 돼요. 네. 맞겠다는 사람도 강력하게 맞겠다는 사람과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사람이 그냥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의 여지를 뒀다고 한다면 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아시안들은 높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AP가 조사한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죠. 47%만 백신 맞겠다고 그랬는데 백인이 53%. 반면에 흑인과 히스패닉 응답자들 경우에는 24%, 34%에 그쳐가지고 역시 그 백신에 대한 그 거부감이 상당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색인종들이 사망률이라든가 중증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도 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은 팽배하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FDA가 오늘 백신 사용 승인을 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죠. 네, 유력하죠. 지금 긴급회의에 들어가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 화이자가 신청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좀 오늘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The 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 Advisory Committee. 그러니까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네. 이 시간 현재 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겠는데요. 이 자문위원회에는 지금 30명의 그 패널들이 들어가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는 그 백신과 관련된 독립적인 그런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부 특정 정부기관이나 무슨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지배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독립된 그런 이 백신 전문가 또 전염병 전문가 또 이런 그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렀고요. 그런 사람들이 17명입니다. 그리고 13명은 그리고 이 컨슈머 주사를 맞는 입장,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일반 시민 입장의 컨슈머 대표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7명이 레귤러 멤버들이고 13명이 템퍼러리 보팅 멤버. 그래서 30명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 긴급 사용을 해도 되느냐 여부인데 결정할 것은 근데 긴급 사용을 할 때 리미트를 어느 정도 정할 거냐 그걸 이제 오늘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성인들은 본인이 원하면 접종을 하게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그냥 본인이 원하느냐 아니냐만 가지고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니까 특히 미성년자 그렇죠.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이번에는 일단 제외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
또 아이보다는 노인들이 더 훨씬 위험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외시키느냐 마느냐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늘 또 논의할 내용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접종이 시작이 되면 접종받은 후에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접종받은 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작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네, 보이고 네. 또 어디서 뭐 지금 뭐 병원에서 놔준다 또 뭐 CBS 같은 약국에서 네, 놔준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FDA가 승인하지만 그 승인 이후에는 이것을 이제 접종하는 문제는 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관할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CDC가 또 회의를 통해서 어허. 언제부터 이것을 이제 접종에 들어갈지 이런 걸 또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CDC 회의가 내일 금요일과 일요일 지금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 네. 이머전시 미팅이라고 그럽니다. 비상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날 결정이 내려지면 오늘 승인이 나고 내일 CDC가 결정을 내리면 주말부터 당장 접종이 시작될 수 있고 CDC 일요일 회에서 결정이 나면 다음 주 아마 월요일부터 접종이 되지 않겠는가 뭐 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영국 승인했고 뭐 바레인도 승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도 캐나다도 했고 그래서 네. 뭐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미국이 승인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에 이 백신이 좀 빠르게 개발이 돼서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저 궁금증들이 좀 많은 궁금증들이 그렇죠. 제기되고 예, 있어요. 예를 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회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느냐. 그렇죠. 뭐 그런 이런 게 것도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사실 주사나 약이라는 게 굳이 맞을 필요 없고 먹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병에 감염됐다가 나와서 회복되면 항체를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걸렸다가 몸이 낫게 되면 자연적인 항체를 몸에 갖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뭐 자연적인 법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는데 어허. 그럼 내 몸에 자연적인 항체가 있을 텐데 굳이 어허.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나? 어허.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 질병을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몸 안에 생겨나는 항체가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백신보다 어허.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어허, 그러는데 어허.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 분분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질문까지 제가 답을 해드린다면 자연적으로 몸 안에 형성된 항체가 훨씬 효과가 있고 안전성도 높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뭐 자연적으로 그렇죠. 생겨난다면 좋겠죠.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무리 효능이 95%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병을 앓으면서 자연스럽게 쾌유가 되면서 거기서 얻은 항체의 효능은 99.99%다. 네.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항체를 얻었으면 굳이 백신 맞을 필요가 맞을 필요 없다.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어허. 반면에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좋다는 과학자도 어허. 있다고 그럽니다. 어허. 자연적으로 항체를 얻는다 하더라도 어허. 그 항체가 얼마나 몸에 머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더군다나 네. 코로나19는 최근에 생겨난 질병이니까 어허. 연구가 확정적으로 돼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두 달 갈지 모르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접종을 해라. 항체가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니까 언젠간 사라질 텐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나 가능성에 의지하기보다는 확실한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항체보다 백신이 더 효과가 있는 효과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있다. 그럽니다. 예. 네. 폐렴균을 의미하는 상구균 감염에는 자연적인 항체보다 백신이 효과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폐렴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네, 네. 파이저나 모더나 등의 백신도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니까 네, 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네, 네.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가 감염됐다가 난 것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감염이 됐었나 안 네. 됐었나, 내가 항체가 만들어졌나 안 네. 됐나 이것도 우선 좀 제대로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감염이 돼도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요. 않잖아요. 예. 그런데
백신을 굳이 맞아야 되느냐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있는 젊은 것 같아요. 층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이 있고 내가 뭐 어. 좀 맞을 필요 뭐 있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 시에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위험 네. 또 걸렸을 때 당할 수 있는 위험 그 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런 위험보다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훨씬 낫다. 어허. 이런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 과학자들은 아무리 젊은 사람들 경우에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는 안전한다고 하지만 네네. 적은 숫자,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망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도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제 네.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고요. 그 젊다는 이유만으로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두고 상당한 모험을 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네. 젊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그런 모험을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게 좀 과학자들의 권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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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 더 궁금한 네. 것은 말이죠. 이 백신을 접종하면은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 CNN이 오늘 그 백신 관련 기사에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 주사 맞으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아하. 정말 그 올 3월부터 올해 그러니까 1년 내내 지금 마스크 쓰다 보니까 정말 네. 지겹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좀 벗어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어 던져도 될 날이 오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확실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해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이 세 개잖아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백신, 그 모더나가 모더나. 개발한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개발한 네. 백신인데 뭐 90% 이상, 95% 이상 효능을 낸다고 하지만 100%에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맞아도 뭐 10%나 5% 정도는 백신의 도움을 못 받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자기가 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앞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젊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그 작은 리스크라도 굳이 감수할 이유가 뭐가 그렇죠. 있느냐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벗어 던지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 행동이고 그 마스크를 벗어 던지라고 백신을 지금 맞으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완벽하게 코로나19를 지금 제압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지 않았던 시절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더 안전이 개런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으란 얘기죠. 그리고 백신이란 게 이 시간에도 좀 전해드렸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지만 백신을 접종을 하면 본인이 아플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런 그렇죠. 이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주사 맞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이 남에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 주사 맞았다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건 굉장히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주변 가족이나 주변 친지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절대로 마스크는 써야 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젊은 분들이야 네. 또 이제 접종 받고 나면은 아 됐어. 그리고 마스크 벗어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과학자들은 백신 접종 이후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좀 우려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근데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말 안 듣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있을 마스크 거예요. 벗어던질 사람이 네. 생길 것이라는 얘기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백신까지 맞았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면 그런 백신을 왜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백신 접종하고 나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만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네. 걱정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항체도 영구히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안 가고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한 건 누구도 모르지만 대충 지금 그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건 백신 접종에도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항체가 생겨도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마스크 벗어 던지면 당장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 언제 항체가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럼 본인이 항체가 사라지기 전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거 정확히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 항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6개월까지 항체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맞는 거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